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16년 경력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년 법무사입니다. 제가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어렵게 보전 공고 과정을 거치셔서 첫 번째 제일 기쁜 순간이 이제 개시 결정을 받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되면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 의뢰분께서 먼저 알고 연락이 오시기도 해요. 이때 물어보시는 게 법무사님 법원에서 서류를 좀 보냈던데 서류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결정, 개시 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어떤 서류를 보내주나요? 이런 걸 물어보세요. 물론 저희가 먼저 보내드리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개시 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실제로 서류를 구체적으로는 3가지 정도 서류를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를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어떤 내용으로 통지가 오고 또 안내가 오는지 개시 결정 이후에는 또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서류에 적혀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혀 있겠죠.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고 계신 게 서울회생법원 사건인데요. 최근에 제가 개시결정 받은 사건이에요. 서울회생법원 통지서라고 해서 이렇게 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여기 내용을 보시면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을 통지합니다 해서 다음 사항이 적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개시결정이 나면 개시결정 후에 이어지는 절차는 채권자 이의 절차예요. 일단 개시결정이라는 것은 이름은 개시지만 사실상 법원에서 서류는 다 통과됐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종결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개시결정이에요. 그 이후에는 다른 건 없고요. 채권자 이의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채권자 이의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될 만큼 간단한 이의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먼저 이의 신청 기간을 이렇게 정해주세요. 채권자가 언제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통상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개시결정 이후에 기간을 이의 신청 기간으로 정해서 주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10월 12일 날 개시결정을 했는데 10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네요. 되게 짧게 잡았네요. 최근에 서울회생법원이 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상당하게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의 신청 기간도 이렇게 짧게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채무자분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되는 게 개시결정 이후에 인가 전에 개인회생 진행하면서 법원에는 딱 한 번 나가시거든요. 채권자 집회 기일이라고 합니다. 그 날짜를 개시결정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11월 17일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10월 12일 날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한 달 조금 더 있다가 채권자 집회기를 이렇게 잡았어요. 최근에 서울회생법원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날은 반드시 출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잊지 말고 계셨다가 꼭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피치 못하게 내가 정말 참석을 못할 사정이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다고 하면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계신 분은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그러니까 한 번 안 나갔다고 바로 폐지되지는 않아요. 변제금을 안 내고 계시던 분이 집회기일까지 안 나가시면 폐지가 바로 될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나는 변제금은 꼬박꼬박 잘 내고 있었다. 개시결정 이후에.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채권자 집회기일에 한번 출석을 못하게 됐다. 이래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분들은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보통 한 달 후에 집회기일 날짜를 다시 잡아서 연락을 해줘요. 두 번째는 빠지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꼭 두 번째는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채무자 유의사항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 집회에 불출석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개인회생 절차 폐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게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3년 동안 5년 동안 변제기간 동안 법원에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시잖아요. 그 변제금 납부 계좌를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보통 신한은행 계좌를 이렇게 적어서 가상계좌번호를 하나씩 정해서 보내주십니다. 계좌번호로 매달 변제 날짜 전에 입금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고요. 그 밑에는 크게 주의할 내용이 없고요. 여기 채권자 이의가 있는데 채권자들은 채권자 집회에 출석해서 이의를 하거나 아니면 채권자 집회 종료 시까지 법원에 이의 진술서를 제출하라 이런 채권자에 대한 안내가 있고요. 그리고 변제를 내가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그 현황을 조회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게 있고요. 그 중에서 들어가 보시면 중간쯤에 변제 현황 조회라는 게 있어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처음에 내가 법원에 서류 제출할 때 환급계좌로 적어냈던 내 계좌번호 그거를 입력하시면 그게 비밀번호처럼 활용이 되어서 내가 지금 법원에 변제금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오고 있는 내용은 개시 결정문이 오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게 아까 그분의 개시 결정문이에요. 개시 결정문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사건 번호하고 채무자 인적사항 적혀 있고요. 제가 대리한 사건이니까 대리인 법무사 김영룡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이의신청 기간 역시 적혀 있고요. 채권자 집행기일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개시 결정문 이렇게 간단해요.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한 장이 더 오는 게 개시 결정 안내문이라는 게 오고 있어요. 안내문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채권자 집행기일 채무자 출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이렇게 밑줄 치고 큰 글씨에서 적어 놓으셨죠.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비용이 혹시 모자라게 되면 추납을 해야 된다. 채권자들 연락이 안 되면 주소 보정을 꼭 해주셔야 된다. 이런 것들 있습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이런 것들은 진행하는 대리인 사무실에서 다 체크를 해서 연락을 해주시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개시결정 났는데 인가결정이 몇 달이 돼도 안 나는 거예요. 나는 채권자 집행일도 갔다 왔고 돈도 잘 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번 사건 조회하셔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혹시라도 채권자 송달이 안 된 사람은 없는지, 아니면 뭔가 법원에서 보정 공고가 간단하게 나왔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시는데 왜 인가결정이 안 나냐 그러면서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사건 번호를 받아서 조회를 해보면 어렵지 않은 보정 공고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체크를 못해서 보정 공고를 이행을 안 해서 인가결정이 늦게까지 안 나오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인가결정이 안 나오고 계시다고 하면 한번 사건 조회를 해서 검색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에 대한 안내가 있죠. 변제금 납부는 변제 계획안에서 저희가 정한 최초 변제일부터 납부를 하시는 거예요. 통상 이게 법원에 서류 제출한 날부터 90일 안에 날짜를 첫 번째 변제기일로 정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석 달 후부터는 돈을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시 결정이 늦게 내서 여러 달을 한꺼번에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3개월 후부터는 돈을 내야 된다라고 아예 생각을 하시고 돈을 미리미리 모아 놓으시면 개시 결정 이후에 몇 달치 변제금을 한 번에 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걸 못 내서 폐지되는 그런 상황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변제 현황 조회하는 방법이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법원에서는 총 3가지 서류를 보내주세요. 개시결정문 보내주시고, 개시결정 통지서라는 걸 보내주시고, 개시결정 안내문이라는 것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주의할 거 다시 체크해드리면, 채권자 집행기일에 반드시 출석을 하셔야 된다. 변제금을 밀리지 않고 잘 내셔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변제금도 잘 내고 채권자 집행기일도 갔다 왔는데 인가결정이 너무 늦게 안 난다고 하면 사건 조회를 해보셔서 혹시라도 이의신청이 들어온 내용들이 있는데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라. 이 3가지를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 또 상담 많이 하면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그리고 공유하면 좋은 내용들을 잘 찾아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